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야 왜 이렇게 풍성해? 나 탈모야. 근데 이 털들이 다 세균이었다. 안녕하세요, 김흥빈입니다. 제가 오늘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어떻게 소개할까요? 과학 커뮤니케이션계의 황제 이다나 방송인 괴소리 궤도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야, 이게 웬일이야? 이게 웬일이야? 드디어 나왔습니다. 제가 또 함부로 나올 수가 없는 채널이라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함부로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조심스럽게 접근했는데 제가 평소에 너무 존경하는 우리 김흥빈 교수님, 응빈 형님 채널에 이렇게 초대가 됐습니다. 과학 애호가 궤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식구들도 팬이 많아요. 그럼요. 제가 또 우리 형수님도 뵙고. 얼마 전에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네. 준 영화 얘기 한번 해줬잖아요. 그럼요. 그거 같이 봤어요, 영상을. 네. 거의 올라오자마자 봤거든요. 예. 근데 마침 우리가 영화를 주말에 딱 보기로 해놓은 상태에서 그걸 봤어요. 이번에 나온 듄 파트 2. 네. 원 보셨어요? 원은 봤죠. 원 진짜 명작이잖아요. 원은 몇 번 봤어요. 그렇죠. 원은 또 나온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2를 기다리면서 여러 번 보셨을 것 같은데 네. 2를 딱 보면은 사실 원은 좀 이게 2가 진짜 대박이구나. 원의 끝과 2의 시작이 똑같잖아요. 바로 이어지죠. 네, 바로 문제는 우리가 예약한 영화관은 영화를 편하게 보자 좀. 그래서 스크린보다는 의자가 편한 리클라이너를 제공하는 스크린은 그냥 보자고. 그랬는데 영상에서 위아래가 좀 많이 잘렸어. 그러니까 그 말을 했잖아요. 영화 너무 재밌게 봤는데 계속 우리 아내가 그 말 하는 거야. 뭔가 아쉽다. 이거 거기 가서 봤어야 되는데. 아이맥스 갔어야 되는데. 그 다음 말이 더 재밌어. 궤도님이 말했는데. 궤도가 보라고 했는데. 했는데. 용암에 가야 되는데. 또 이렇게 또 한참 후배인데 귀 기울여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영화 정말 재밌게 봤고요. 네. 그래서 오늘 좀 나온 김에 나도 영화 보면서 궁금한 게 있었어요. 맞아요. 이게 뭐 일종의 직업병이라고 할까? 이제 그런 걸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거 영화 영어로 봐야 되는데 저게 정말 가능할까? 저도 보면서 이거는 김은비 교수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궁금한데 이건 아마 생명공학, 생물학과 관련된 거를 잘 하시는 전문가가 좀 해설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늘 그게 되는 겁니까? 나는 사실 생물인데 또 하나 생물은 환경의 지배를 받으니까요. 그렇죠. 나는 물어보고 싶은 게 저 행성은 어떤 행성이야 도대체? 천문학적으로 천문학적으로. 그리고 내 궁금증은 여기서만 해결해 줬어요. 석이 만 몇 년 그러는데 사람들 사는 거는 거의 무슨 왕자의 게임 마냥으로 칼 갖고 싸우고. 그러니까요. 근데 희한한 게 광선검도 아니고 그냥 칼인데 또 여기 쉴드는 또 있어. 그렇죠. 홀츠만 쉴드. 먹는 거는 또 다 그냥 그렇게 먹고. 그렇죠. 뭐냐 근데 그 궁금증은 다 해결해 줬고. 요게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안될과학 채널에서 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걸 보고 내가 궁금증 풀었고 영화를 보면서 내가 채가 뭘까? 여기 사람 말고 내가 본 생물이 2개 봤어요. 뭐죠? 사막쥐. 쥐. 맞아. 너무 귀여워. 귀에다 이렇게 물방울. 근데 실제로 그 지구 사막에서도요. 쥐는 아니지만 곤충들이 그런 걸 해요. 이렇게 새벽에 해 뜨기 직전에 쫙 해서 수중에 모아 사는 거는 지구에서도 그런 생물들은 있고요. 고증이 되어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사막 쥐지만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데 쥐가 그걸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쥐는 그렇다고 치고 벌레. 모래벌레. 사실은 거의 영화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저 벌레가 크기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렇죠. 이빨도 엄청나게 튼튼하고 많다고 하는데 영화상에서 좀 무섭긴 한데 실제로는 좀 약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빨이. 그리고 저 등치가 속도는 또 엄청나게 빠르죠.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생물학적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우선 저게 척추동물일까 무척추동물일까?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한 접근입니다. 왜냐하면 척추동물이냐 무척추동물에 따라서 근본적인 갈래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가 척추동물이 아니면 저렇게 크게 돼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을까? 사실상 척추동물이 아니면은 거의 뭐 액체 아닙니까? 거의? 아니 척추동물이라고 그럼 하자고요. 근데 문제가 그러면 무게가 되게 무거워질 텐데 1kg가 넘는 녀석도 있을 정도니까. 그러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 행성의 중력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 다니는 거 보면 뭐 지구랑 비슷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뭐 터덜터덜 걸어 다니니까. 중력이 적으면 우리가 이제 달에서 움직이듯이 살짝 뛰면서 다니는 게 더 수월하겠죠. 저기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저 중력이 그 등치를 유지하려면 저거는 어떻게 돼야지?
방법이 하나 있다면 원래 지구에서 가장 큰 동물은 고래잖아요. 그쵸. 그러면 제일 큰 고래가 40m가 채 안 되죠. 안 돼, 30몇 미터. 그렇게 돼 뭐 있죠. 그래도 거의 고층 건물 정도 크기니까 크잖아. 엄청나게 큰 건데. 그 무지 무거운데 걔가 한 바다에 살잖아요. 부력을 받으니까 예, 되는데 쟤는 모래에 산단 말이에요. 모래에 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저항도 많을 거고. 많을 텐데. 예. 일단 무게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제 골격을 이루는 거는 우리 같은 뼈가 아니고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강한 어떤 신소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일단 해보고요. 예. 제가 또 놀란 거는 움직이는 속도. 그렇죠. 너무 빠르게 움직이죠. 너무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모래를 뚫고 마치 물속을 헤엄치는 것보다 빠르게. 빠르게 확 와버리잖아요. 맞아. 저 추진력은 어디서 나올까? 이거는 뭐 답이 있을까요? 제가 저렇게 움직이려면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일단 쟤는 뭘 먹냐? 모래밖에 없는데 먹을 게 별로 없잖아요. 쟤는 모든 걸 다 먹더만요. 다 먹는데 사실 이빨도 좀 약간 이빨이라기보다 가시 느낌이 나서 맞아. 좀 시원치 않아 보입니다. 안 부러지나? 네. 근데 저 이빨이 극상에서는 크리스탈 같은 소재라고 하는데 사실 크리스탈은 굉장히 약하죠. 잘 부러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크리스탈 같은 소재인데 저게 철보다도 강력한 그런 소재로 세팅이 돼 있어요. 신소재. 보기에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런 거는 신소재라고 훔치자고요. 생각보다 그냥 쑥 내려가서 쭉 나와서 뒤로 그냥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별로 흡수 안 하고. 별수 안 하고. 그럼 쟤는 도대체 사막에서 뭘 먹어야 되느냐? 일단은 제가 설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재밌는 게 해양처럼 이 모래를 세팅합니다. 이 행성의 모래를. 그래서 모래에 모래 플랑크톤이라는 게 있어요. 플랑크톤. 네. 사실 이런 거는 없죠. 플랑크톤은 식물성 플랑크톤, 동물성 그렇죠. 플랑크톤 바다에 있잖아요. 플랑크톤의 정의 자체가 물에서 부유하는 게 플랑크톤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떠 있는 애들. 흐름에 맡긴 애들인데 여기는 모래 플랑크톤이라는 플랑크톤에서 온 건데 모래에서 아무 생각 없이 있는 애들. 광합성 하나 그럼 얘네들도?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를 하긴 해야 돼.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광합성 동화성이만 모래 속에 있으면은 그게 가능하네요. 화학합성. 그런 게 또 있나요? 광합성은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를 당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네는 이산화탄소를 빛 에너지가 아닌 모래 속에 있는 다른 무교합물의 화학 에너지를 이용한 화학합성이고 그런 세계는 지구에도 많아요. 거기서 모티브를 얻었겠네요. 그렇게 화학합성하면 다 할 수 있죠, 걔네들은. 그러면 화학합성을 하는 걸로 추정되는 모래 플랑크톤과 미네랄 같은 것들이 또 이제 모래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먹고 산다고 하는데 엄청 먹어야겠는데? 그렇죠. 근데 진짜 이빨이 크리스탈인데 이게 지구의 크리스탈은 아닌 것 같고 금속이나 돌을 그냥 그대로 갈아버릴 정도로 강력하다. 내장이 알데하이드랑 산성 물질로 가득 차 있대요. 알데하이드? 네. 숙취의 원인인 알데하이드? 네. 그러니까 왠진 모르겠어. 약간 사막생활 힘든가? 알데하이드와 약간 산성 물질과 차 있는데 요게 이제 신남 알데하이드라는 걸로 바뀐대요. 근데 신남 알데하이드라는 거 혹시 성분 알고 계신가요? 모르죠. 이게 약간 그 계피 향이 나는. 시나몬. 네, 맞아. 이 용어 자체를 제가 익숙하진 않다 보니까 이게 소설상의 용어인지 현실의 용어를 이제 모티브로 얻은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요게 계피 향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결과물로 나오는 신비의 물질 스페이스 멜란지 요게 계피 향이 나는 설정이에요. 영화상에서 이게 먹을 때 보면은 얘네들이 먹는 그 스페이스 멜란지가 약간 계피 느낌이 나요. 색상도. 그렇죠. 그러니까 불구스름한 갈색. 그래서 계피 향이 나는 걸로 돼 있어서 스페이스 멜란지가 모래벌레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입니다. 배설물이에요? 배설물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 과정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모래벌레 성장 과정에서 사막 모래에 뿌려지는 게 이제 스파이스. 이게 이제 모래 표면에 흩뿌려져 있어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채굴을 해가지고 정제를 해서 스파이스를 만드는 거죠. 요게 이제 신비의 물질. 그런데 일단 기본은 모래 플랑크톤입니다. 모래 위에 있는. 근데 이 녀석들이 미생물 중에 오직 사막에서만 살 수 있게 특화된 미생물이다. 근데 얘네들이 막 살아남다 보면은 시간이 흐르면은 얘네 중에 조금씩 큰 개체들이 생깁니다. 뭉친 게 세포가 커지는 거예요? 뭘 뭉치는 건지 커지는 건지도 사실 확실치 않아요. 근데 오히려 뭉치는 게 더 힘이 써 있나요? 세포라는 거는 하나가 커지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뭉친다고 보면 현실적이네요. 우리가 봤을 때 얘를 한 개체가 커진 것처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걸 이제 수십 센치 크기 밑으로 커진 얘네들은 이제 모래 송어라고 불려요. 근데 중요한 건 원작에서는 송어라는 개념이 있다. 모래 송어. 우리가 말하는 거 송어? 거기서 왔겠죠. 근데 걔네랑 좀 다르겠죠. 모래에서 하니까. 근데 이 모래 송어가 쉽게 말해 모래벌레 유충입니다. 모래송어가 모래벌레 유충? 네네. 모래송어의 특징은 물을 발견하면 몸에다가 저장을 한 다음에 지하로 내려갑니다. 땅속으로. 이런 습성을 갖고 있어요. 들어가서 이제 다공성 구조에 물을 저장한대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수분을 최대한 지하에 저장을 한다. 이러한 모래송어의 특성 때문에 행성이 현재 사막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모래송어의 성체인 모래벌레는 수분이 치명적인 독성을 띠는 상황이라 모래송어가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영화상에서. 그러면 얘는 수분이 필요는 하지만 수분이 적어야만 사는 애예요? 수분이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야 돼? 수분 자체가 독입니다. 그러면 얘는 물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그렇게 보는 거죠. 정말... 이 원작상의 설정은.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탄소 기반 생명체가 아닐 수 있겠다. 아닐 수 있겠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거 가능하네. 그렇죠. 그래서 모래송어가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분은 행성에 사라졌고 이제 모래벌레가 이제 나오는 건데 모래송어가 이제 지하에 물을 계속 모읍니다. 자체 신진대사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좀 SF인 것 같아요. 어떻게 돼요? 물을 모래벌레에게 독성이 없는 물질로 바꾸는 작업을 한대요. 지하에서. 지하에서? 네. 모래송어가? 모래송어가. 그래서 물을 독성이 없는 물질로 바꾸는데 이 과정에서 이 모래송어에 배설물이 섞입니다. 그러면서 이산화탄소 가스가 여기 차기 시작을 한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지하 깊은 곳에서 가스가 모이니까 폭발을 하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스파이스 폭발이라 불리는 현상인데 그게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 있던 모래송어가 강력한 폭발과 함께 떼죽음을 당하면서 표면으로 터집니다. 그래서 이제 모래송어들이 막 퍼지는 거야. 그러면서 사막 표면에 흩뿌려지면서 요거를 천연 스파이스 덩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래벌레가 또 돌아다니면서 이걸 섞어줘요. 그러면 이게 또 어떤 토양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다시 모래 플랑크톤이 증식을 하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천연 스파이스 덩어리가 있잖아요. 얘네가 항성의 빛을 받으면은 성분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그 결과 만들어지는 게 바로 스파이스 멜란지. 그거를 인간이 채집을 해서 정화를 하면 이제 스파이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신비의 물질. 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모래송어는 여기서 죽는데 놀랍게도 이 스파이스 폭발에서 살아남는 모래송어가 존재한답니다. 그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을 해요. 생체 결합. 짝짓기는 아니고. 짝짓기 아니고 지들끼리 그냥 뭉치는 거야. 약간 슬라임들 뭉치듯이. 그렇게 뭉쳐서 하나의 유기 생명체가 되는데 얘네들이 막 뭉치면 작은 모래벌레 한 요 정도 몇 미터 크기에 됐어. 그렇게 계속 점점 살아남으면 점점 커지고 점점 살이 붙어갖고 나중에는 이제 막 수킬로미터가 되는 거죠. 결국 송어는 제 유충. 유충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유충이라기보다는 걔가 자라서 이게 된 건 아니고 그쵸. 걔네가 모여서 이렇게 모양이 변한 거잖아요. 그쵸. 모래 플랑크톤, 모래송어, 모래벌레 이렇게 계속 도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살아남은 모래벌레는 점점 커지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이 과정을 겪으면서 스파이스 멜란지를 만들어내고 모래에다가 이거를 모으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스파이스가 만들어져요. 이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좀 복잡하고 약간 우연적이면서도 뭔가 일반적으로 양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오직 아라키스 행성에서만 존재한다. 양식이 불가능하다. 내가 이해할 때는요. 결국 저 모래벌레는 따지고 들어가면 출발이 미생물로 출발한 거네. 그렇죠. 사실상 미생물이죠. 걔네가 모래송어가 됐다가 뭉쳐서 모래벌레에서 자라면 결국 미생물 덩어리가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 더더욱이 저거 쟤랑 비슷하다는 생물을 내가 하나 아는 게 있어요. 이건 대신 반대로 오래 살진 않아요. 바다 깊은 심해에 살아요. 바다 깊은 곳에 가면은요, 심해져에. 왜 바다에도 뜨거운 거 막 나오고 그런 데 있잖아요. 열수분출공. 정확하죠. 열수분출공이 있죠. 바로 열수분출공 옆에 뜨거운 거 막 올라오잖아요. 거기 미네랄 많이 올라와요. 이산화탄소는 당연히 물에 많죠. 미네랄과 여기 수소가스도 많고 에너지가 많이 올라온다고요. 그 물질을 이용해서 아까 말한 화합성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어떤 벌레가 있냐면 자이언트 튜브웜이라는 게 동물이에요. 자이언트니까 크단 얘기겠죠. 튜브니까 모양이 호수 관 같은 관벌레예요. 근데 얘는 고착 생활을 해요. 고착 생활인데 얘가 유생 시절에는 까불이야. 다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주변에 화학 합성 세균, 얘는 주로 뭘 먹냐면 황화수소, 열수분출곡에서 촥 나오니까 거기에 황화수소가 많거든요. 황화수소, 수소가 많은 건 에너지가 많은 거니까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속의 이산화탄소를 당으로 만드는 거예요. 당분으로. 화학 합성이죠. 그렇죠. 그 세균들이 유생이 자라는데 이 안으로 들어와. 얘네가 그런 세균을 만나고 이 세균이 많이 들어올수록 속도가 느려져.
그래서 점잖해져. 사진을 보시면 앞에 시뻘겋잖아요. 예. 밑에 허옇잖아요. 네. 저 시뻘건 거를 우리가 이제 아가미라고 불러주는데 저기서 뭐 하는 거냐면 이 튜브웜은 항문도 입도 없어요. 다 자란 거는. 동물인데 항문도 입도 없고 네. 고착 생활을 해요. 그러면 제가 하는 건 뭐냐? 저 아가미를 통해서 물속에 녹아 있는 이산화탄소와 황화수소를 몸 안으로만 계속 보내줘. 그러면 저 허연 부분 있잖아요. 네. 몸의 대부분 허연 부분은 저 트로포좀이라고 그러는데 네. 저기엔 뭐가 꽉 들어차 있느냐? 네. 바로 황화수소를 이용하는 화합성 세균이 꽉 차 있어요. 그럼 걔는 거기서 뭘 하느냐? 당을 만들죠. 그럼 그 당을 누구한테 많이 주느냐? 튜브웜이 먹죠. 그러면 튜브웜은 당만 먹으면 살 수가 없죠. 단백질도 먹어야 돼요. 예. 단백질은 뭘 먹느냐? 안에서 저 세균이 자라잖아요. 단백질원이거든요. 잘한다고요. 그럼 세균을 먹어줘야 돼요. 자라는 애들은. 이걸 솎아줘야 돼. 그러니까 얘는 뭐만 하면 되냐? 고착하면서 계속 바닷물에 있는 황화수소와 이산화탄소만 넣어주면 네. 안에서 세균이 자라면서 또 그거 먹고. 당분 만들어주고 그게 공생인데요. 먹고 또 자라면 또 먹고 또 먹고 자고. 약간 세균 양식장이네요. 그렇죠. 안에서 키우는 거지. 그러니까. 네, 그렇게 거기 하면서 안에서.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움직일 필요도 없고 있으면 되는데 네. 아까 그 모래벌레랑 비슷한 걸 보세요. 예. 모래벌레도 네. 결국 세균이 무슨 덩어리라고 그랬잖아. 그쵸. 얘도 엄밀히 말하면 대부분은 세균 덩어리예요. 모래벌레에서 일종의 어떤 그 모래 플랑크톤이 모여서 예. 만들어진 것처럼 세균 덩어리가 확 들어가 있어요. 저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튜브웜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세균을 양식하는 거지만 네. 세균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집을 짓고 사는 거죠. 어쨌든 둘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요. 저렇게 또 안락한 곳이 없고. 그렇죠. 예. 요 개념을 갖고 아까 모래벌레로 오면 자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어요. 제자 에너지는 어디서 올까? 아까 제가 물은 아니라고 그랬고 그렇죠. 일단 물 기반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원리를 적용을 하면 얘도 자라고 하려면 에너지원이 필요한데 모래벌레 안에 아니 그 자체가 이미 미생물들이 모인 거니까 플랑크톤이 모인 거니까 걔네가 모였으니까 화학 합성하고 아래서 그럼 몸 안에 이미 모래 플랑크톤들이 또 있을 것이다. 있다는 자리를 거죠. 잡고. 네, 잡고. 그럼 에너지원이 모래벌레 몸 안에 이미 있어서 이미 있었어. 그 얘는 안에서 뭘 안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얘는 계속 거기 있는 미네랄하고 에너지원과 이산화탄소가 있을 테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주면은 일단 모래벌레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다. 이산화탄소가 또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아르케스도 이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를 모래벌레가 먹고 네. 산소를 배출해요. 진짜로? 그래서 모래벌레가 일종의 지구로 치면 나무 같은 역할을 해서 그래서 인간이 숨을 쉴 수 있어요. 아라키스에서. 여기서 네. 식물이 광합성으로 해서 산소를 내놓잖아. 그렇죠. 비슷하네요. 화학합성으로 산소를 내줘. 산소를 내보낸다고 치면 근데 되겠네요. 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H2O를 써야 네네네. 산소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저건 H2S를 쓰기 때문에 산소는 못 내놓는데 오히려 황을 내놓지. 근데 모래벌레는 산소를 내놓는다고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흡수했고 한소를 내놓으려면 CO2를 흡수하고 어떤 C를 제거하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광합성처럼 이제 갖고 간 다음에 내려면은 얘는 그러면 아까 물이 독하다고 그랬죠? 예. 아, 물이 독한 게 아니야. 그럼요. 물이 필요하긴 좀 필요해. 네. 광합성 과정에서 네. 그러니까 요거와는 좀 다르겠지만 광합성에서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CO2, H2O가 돼서 당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 경우에는 영화성 내로라면은 물 자체를 얘가 먹으면 모래벌레는 치명적이지만 저 안에 있는 애들이 에너지를 만드는 데는 물이 필요하다. 물이 필요한 거야. 근데 너무 많을 필요는 없다. 걔네한테만 갈 수 있게. 그럼 걔네한테 물이 가야 되니까 오히려 모래벌레가 물을 독이라고 인식하는 게 맞는 그렇죠. 거죠. 필요한 만큼 물을 써야 되고 또 제가 저 정도 에너지를 내려면 예. 저거 열이 꽤 날 거거든요. 그럼 제가 항온동물일지 변온동물일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약간 냉각 기능은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도 물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물을 접한다는 게 이거죠. 물을 먹는다는 개념이 아니고 냉각수 흐르듯이 필요할 때만 쓰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특히 산소를 얘가 내놓는다고 하니 지금 지구에서 일어나는 거 보면 그 광합성을 얘기하는 건데 얘는 그 광합성 반응을 빛에너지가 아닌 어떤 모종의 화학 에너지를 이용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은 가능할 수 있겠다. 그럼 정리를 하면은 일단은 광합성이 아닌 화학합성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비슷한 이 자이언트 튜브 웜처럼 몸 안에 있는 이 내부에서 모래 플랑크톤이나 어떤 그 미생물들이 그렇죠. 에너지를 만들고 이것과 모래벌레는 공생관계일 것이다. 그렇죠. 아니면은 이러면 어때요? 어떻게? 사실상 모래벌레가 다 분할된 애들인 거야. 얘네가 거대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 독립된 객체들로 필요할 때 모여서 그런 형태를 하다가 달릴 때는
그냥 같이 이동하는 거야, 그냥. 같이. 얘네들이 약간 그 철새들처럼 맨 앞에가 가면 따라가는 거지. 다만 물인데 너무 빽빽히 붙어 그쵸, 있어서 빽빽하게 마치 하나로 하나로 보인다. 얘네가 약간 그런 습성이 있는 거죠. 약간 집단으로 몰려다니는 특성이 있어서. 그러면은 사실 이동 문제가 해결되는 게 작은 애들은 이동이 되잖아요. 그래도 빠르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해요. 영화 보면은 탁 치면은 모래벌레가 바로 오잖아요. 그거부터가 사실 멀리서 오는 게 아니라 근처에 있는 애들이 모인다고? 모여서 하나로 만들어서 달려드는 거야. 그러니까 퉁치면 애들이 모이고 그쵸. 그 뒤에 애들이 계속 그쵸. 모여서 그래서 약간 자석같이 끌려서 소리가 나면 자석처럼 철가루들이 그쪽으로 쫙 몰리듯이. 왜냐면 모래 모든 곳에 이 모래 송어들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그때 형태를 만들어서 마치 거대한 모래벌레처럼 움직이는 거 아닌가.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궤소리야. 그렇죠. 왜냐면 로봇공학에서 보면은 나노 로봇들이 있어. 나노봇들. 작은 애들이 모여서 거대한 약간 군집을 이뤄갖고 또 어떤 이 임무를 수행하고 뭐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도 되지 않을까. 이거 좋은 아이디어고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또 하나 있어. 예, 뭐죠? 역시 궤도라고 얘기하니까 모래벌레의 에너지 소스는 어떻게 한번 해결해 봤다. 해결했습니다. 그죠? 저 추진력이 어디서 나올까? 우리 궤도님의 이론은 떨어진 작은 것들이 같이 이동하는 것뿐이지 하나는 아니다. 만약에 거대한 새 하나가 이제 이동을 한다고 하면 무게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철새 같은 거 보면은 진짜 멀리서 보면 엄청나게 거대한 구름 이동하는 것 같지만 하나하나가 굉장히 빠르게 이동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이 되는 거고. 그래서 가까이서 보면은 실제로 얘네들이 한계체가 아닌데 우리가 느끼기에 그렇게 보일 수 있겠다. 나는 그 얘기 들으면서 또 든 생각이 하나 있어. 지금 부분이 모였다고 그랬잖아. 부분이 모이는 방식이 조금 다르게 모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요거 역시 미생물이에요. 지구에 사는 거예요. 믹소트리카 파라독사라는 학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잖아요. 호모에 해당하는 게 믹소트리카, 사피엔스에 하는 게 파라독사야. 일단 파라독사니까 어떤 느낌이 오세요 벌써? 독사 느낌이 좀 있네요. 파라독스잖아. 약간 아이러니하고 뭔가 역설적이란 말이 있는 거죠. 믹서, 섞였다. 추리카는 원래 헤어란 뜻이에요. 헤어. 사진 보시면 저런 모양이거든요. 모양 보면 어때요? 헤어가 많죠. 저런 걸 선모라고 그래요. 길게 있으면 편모라고 그래요. 여기 사진에는 안 보이는데 저 뒤쪽에 얘가 편모도 한 4개 길게 있어요. 근데 이게 미생물 중에 원생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생동물 대표적인 거는 아메바, 유글레나 이런 게 다 원생동물이 우리한테 익숙한 거. 믹소트리카 파라독사는요 원생동물이에요. 근데 보통 원생동물은요 집신벌레, 선모 있죠. 유글레나, 편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모를 가진 애는 선모만 가지고 편모를 갖는 애는 편모만 갖는 게 일종의 불문율이야. 그게 당연한 거고. 이 원생동물계에서는. 근데 얘는 약간 궤도 같은 애야. 능력을 다 가져버린 거야. 편모와 선모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헤어가 섞여 있으니까 믹소트리카.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러니까 희한하죠. 탈모인데 풍성한. 탈모는 아니지. 편모. 편모. 예를 들어서.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으니까. 두 가지 다 같이 있으니까. 탈모. 탈모인데 풍성해. 미안해요. 내가 약간 센스가 부족했어. 탈모인데 풍성해. 역시 괴소리 끝내준다. 그죠. 머리숱이 없는데 숱이 많은 거죠. 편모도 있고 선모도 있는 원생동물이 있어? 그래서 믹소트리카. 믹소트리카라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나? 말이 되나? 파라독사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어디 사냐 하면은요 흰개미 알죠? 나무 먹는 애들. 알죠. 해충이잖아요. 굉장히 무시무시하죠. 걔네 장 속에 살아요. 지구상의 어떤 동물도 흰개미도 섬유질을 분해하지는 못해요. 그건 누가 분해하냐면 장내 미생물이 해주는 거예요. 믹소트리카 파라독사도 장내 미생물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얘도 섬유질 분해는 못해. 그래요? 그러니까 섬유질이 그냥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좀 좋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이제 프리바이오틱스 얘기고 얘한테는 먹이가 돼야 되는데 얘는 세포 안에 세균을 키워요. 얘 크기가 얼마냐면요 500 마이크로메타 곱하기 250 마이크로메타. 그러니까 뭐 이 길이가 한 0.5mm니까 맨눈으로 충분히 잘 보면 볼 수 있겠죠. 0.5mm니까 작은 애인데 그 안에 세균을 키워요. 세포 안에. 걔네가 다 분해해줘요. 모래벌레는 그 안에다가 모래플랑크톤. 비슷한 개념이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최소한 다른 두 종이 들어가 있어요. 자, 문제는 이제 이게 흥미로운 거예요. 제가 편모 갖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저 많은 털 선모라고 생각했던 거 저게 선모가 아니에요. 혹시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것과는 다른 별개의 세균이에요.
쟤네가 세균인 거예요? 전부 세균이에요. 세균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몸에? 그렇죠. 저게 와우. 좀 긴 게 있고 좀 짧은 게 있어요. 오. 두 종류가 덮고 있어요. 아하. 저게 몇 개냐면 한 25만 개. 아, 이제 말이 되네. 25만 마리가 쫙 여기 다 있어. 말이 되네. 쟤네 역할은 뭔지 아세요? 네. 뭔가요? 옛날에 전장할 때 노예들이 노저었잖아요. 예. 이동. 쟤네 노젓는 거예요. 이동. 그러면 자기 편모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편모는 뭐 하는지 알아요? 이동수단이 아니에요. 방향. 그렇죠. 방향키만 잡아줘. 저로 가자. 방향키만 잡아줘. 얘네가 오. 막 운치면 가는 거야. 아, 그럼 이제 이해가 되네. 되죠? 탈모인데 풍성하다. 왜냐면 머리카락인 줄 알았더니 미역 같은 게 붙은 거야. 일종의 가발인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야 왜 이렇게 풍성해? 나 탈모야. 근데 이 털들이 다 세균이었다. 근데 저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저게 세균인지 어떻게 아느냐? 실험으로 증명을 했어요. 좀 뭐 뜯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25만 개를? 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죠? 쟤는 우리하고 똑같은 세포 체계예요. 진핵생물이기 때문에 예. 세균은 우리가 체계가 다르니까 세균을 잡는 방법은 간단하죠. 항생제를 처리하면 되죠. 그래서 저 믹서 추리카에다가 항생제를 딱 줘요. 줬더니. 그럼 얘는 안 죽죠. 갑자기 저기 있는 그러네. 세균들은 죽어요. 제가 못 움직여. 죽었구나. 아니지, 살아있는데 못 움직일 뿐이야. 털이 그렇지. 죽어버리니까 탈모가 온 거죠 다시. 모양만 남아있는 거. 모양만 그렇지. 남아있고. 빠질지도 모르지. 바람 불면 싹 빠지는 거예요. 아, 근데 이거 일리 있네요. 우리 과학적 상상 펼친 김에 섞어보자고요. 그렇죠. 네. 모래벌레는 실제로 에너지온은 안쪽에서 화학 합성하는 미생물들이 있는 거고. 걔들은 아마도 아까 모래 플랑크톤에서 왔을 수 것이다. 있고. 그리고 얘네들이 실제로는 다 분리된 개체들로 네. 이제 있는 거고 신호가 떨어지면 근처 애들이 모여서 거대하게 만드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면에 또 이제 이동하기 위한 세균들이 붙어서 붙어 있어서 걔네들이 걔네가 다 빠르게 움직여주기 때문에 실제로 내 하나의 몸이 그렇게 빠르지 않아도 빠르게. 옆에서 등떠미니까 왜냐하면 저게 길이가 0.5mm인데 조만한 애한테 25만 개 붙어 있으니까 진짜 조그만 애들이 붙어. 네. 그러면 아까 그 모래벌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부분들이 모인다 그러면 예. 얼마나 많은 저기가 붙으면은 미쳤죠 그냥. 빠른 속도가 그러니까. 모래 속으로 샥. 모든 세균들이 얘를 다 등떠미니까 나도 모르게 엄청 빠르게 가는 거죠. 쟤는 지금 물속을 움직이는 그러니까. 그 수분에 있을 때 움직이는 개념이고 땅 위이기 때문에 모래벌레는 원리는 비슷하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모티브를 가져왔을 것이다. 갖고 와서 원래대로 아하. 요 구성으로 가지만 저기 있는 붙어있는 아이들은 그게 뭔지는 모르더라도 어허. 다른게 움직여야 될 와, 것이다. 근데 저는 SF는 사실 현실은 아니에요. 그렇죠. 현실이면 재미가 없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아이디어가 온전히 머릿속에서 왔느냐? 아니면 실제 존재하는 과학이었던 이론이나 실제 생명체로부터 왔느냐? 그건데 어떻게 보면 오늘 약간 그 듄에 나오는 이 모래벌레가 모티브를 어디서 가져왔는지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저는 그 예. 생각을 해요. 듄 원작자가 프랭크 허버트잖아요. 네네. 그 작품이 65년작으로 알고 있어요. 예. 저 믹서 추리카 파라독사가 발견된 게 1933년이거든요. 33년. 프랭크 허버트 허버트가- 나이 13살 때. 그리고 이 사람이 나이 먹었으니까 충분히 저거를 알았을 수 그쵸, 있어요. 어릴 때 이 학습 만화 보고 어. 뭐야 이거? 와 이거 대박이다. 이럴 수 있죠. 근데 아까 그 튜브웜은 70년대 이후에 발견된 거기 때문에 아. 저거는 이제 아니다고 봐. 핵심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 그러니까. 안에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애네 키우고 몸 밖에 운동성을 주는 걸 키운다. 키우고 어쨌거나 나 혼자가 아니라 미생물 세균들을 이용해서 어떤 거대한 메커니즘을 만든 상태다. 네. 요거는 이제 어릴 때 봤을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걸 스케일을 키워서 크게 만들면 모래벌레가. 모래벌레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아하. 어우 굉장히 일리가 있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다 과학적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인 작동 원리는 비슷하게 할 수 있겠다. 그렇죠. 와 이거 대박인데요? 그래요? 요거를 약간 설명하는 거는 아마 거의 최초 아닌가? 그럴까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정리해보면은 신소재가 있어서 아주 가볍고 뭐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리고 아까 우리 궤도님 말처럼 하나 다 붙어있는 게 아니고 작은 것들이 와서 네, 이렇게 그쵸. 모인다. 군을 형성해서 집단으로 이동할 것이다. 그리고 작은 거 하나하나가 다 안에 저런 형태로 돼 있고 딱 보였을 때 한쪽으로 이동하는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빠르게. 그리고 이제 얘네 습성들이 약간 무리를 지어 이동하고 앞에 걸 따라가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구성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래벌레가 완성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본다는 거죠. 재밌습니다. 괜찮았어요? 예. 이게 역시 나 혼자는 불가능한데 나와서 물꼬를 터주니까 어허. 뭔가 흘러가네요. 같이 소스를 주고받으니까 이게 되네요. 굉장히 또 재밌는 아이디어가 나오네요. 네. 오늘 생각지도 않게 궤도님이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마침 영화를 본 게 있어서 던져봤는데 네. 이게
이렇게 얘기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아, 너무 재밌네요. 사실 저도 이제 영화 보고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았는데 이렇게 또 우리 김우민 교수님께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야, 역시 SF 영화라는 게 이 지구상에 있는 것들의 소스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한 미시 세계에서 벌어진 어떤 현상, 생물들을 거시적으로 바꿨더니 굉장히 창의적이 나오더라. 반대로 이제 거대한 거를 이제 미시 세계로 보내서 또 재밌는 얘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또 아이디어가 나오네요.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생각과 생각이 더해진다는 건 정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과학적으로 맞고 틀리냐를 떠나서 기본적인 아이디어 차원에서 앞으로 세계의 어떤 세상입니까? 상상력 세상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럼요. 이게 저희가 상상력을 한번 키워보는데 어떤 경험을 해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너무 좋습니다. 네. 예. 또 영화를 보다가 궁금한 게 생기면은 우리 기훈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영화 보다가 네. 연락해서 나 이 영화 봤는데 얘기 한번 해보자고. 아, 그럼요. 수신 차단하면 안 돼요. 아, 그럼요.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궤도님을 모시고 듄에 대해서 재밌는 수다를 떨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놀러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